문재인 정부의 그 장관 인선, 장관급 뭐 또 꼭 장관이 아니라도 차관급도 있고요. 인선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청문회가 한참 진행 중이고 있고 방송은 오늘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청문회도 열렸고요. 현역 의원인 분들은 사실상 뭐 웬만하면 통과되는 분위기더라고요. 따로 다룰 필요도 없을 정도로 뭐 논란거리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그런 분들 그중에 상대적으로 깨끗한 분들을 저는 골랐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경우는 있죠. 국회 내에서 내가 심하게 총대를 메고 이 사람을 까요. 현역 의원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낙마를 했거나 또는 이런 경우도 있죠. 어떻게 해서 장관으로 올라갔거나 서로 굉장히 보기 불편한 거야. 뭐 현역 불패 이런 말이 있긴 한데 사실상 보면 사람의 인지 상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나서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번 제대로 까줍니다. 그럼 관계는 엄청 불편해지고 그 주무장관과 상임위원이잖아요. 주무장관으로부터 이제 사실상 그런 약간 몫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장관과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현역들은 잘 많이 까는 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강경화 후보가 지금 생각해도 엄청나게 까인 게 맞아요. 그런 측면이 있다. 근데 그 인사를 잠깐만 우리가 짧게 한번 보고 갈게요. 지금 현재 방송은 오늘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그 정무직 임명한 국무총리 장차관급 청와대 수석급 포함하고 해서 총 56명이랍니다. 언제 이렇게 많아졌지? 여기 이제 차관급 이런 경우 우리가 관심을 상대적으로 좀 적게 갖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한번 보면은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의 지금 2분의 1이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가 17명, 30.4%고요. 충청이 14.2, 호남이 25.0, 영남이 30.4 이렇게 되네요. 인구 비율로만 보면은요, 호남이 영남보다 비율상은 적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게 이제 호남 홀대론으로부터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체적인 숫자는 적지만 인구 대비는 호남이 굉장히 두 배. 많은 거죠. 두 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뭐 강원도하고 제주도는 아직 숫자가 없는데 이분들은 워낙에 인구가 작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 전체를 완배하는 수도권과 영남, 충청, 호남권을 이렇게 완배하는 이게 그래서 저는 인사 조각할 때 말이에요. 제일 힘든 게 이런 걸 것 같아요. 고려하는 게 이런 게 있잖아요. 지역도 봐야 돼. 깨끗한지도 봐야 돼.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봐야 돼. 그리고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도 봐야 돼. 그래서 맞아 떨어지는 사람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력 풀을 노무현 정부 때까지 운영됐던 인력 풀 제도를 사실은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MB 때 폐기가 됐죠. 그래서 적어도 사회 주요 인사 플러스 적어도 우리로 말하면 공직사회로는 3급 이상을 미리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관리를 해서 이런 5대의 비리에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견인하고 그렇게 해서 국가 인력 풀을 지역을 고르게 분배해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지난 9년 동안 패륜 정부, 부패 정부 때문에 그 시스템이 운영이 안 된 겁니다. 붕괴됐다고 해요. 붕괴돼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제가 볼 땐 그래요. 인수위가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겁니다. 정말 더 정밀하게 섬세하게 했었을 분이에요. 그런데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이게 허겁지겁 빨리 지금 인선하고 당장 지금 적폐청산 촛불 계승했다는 정부라고 스스로 했잖아요. 그럼 촛불의 정신은 적폐청산이거든요. 그 적폐청산의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아직 인선이 안 돼서 걸지를 못해. 이런 상태에서 급하게 막 하다 보니까 어쨌든 좀 잡음은 좀 있으나 앞으로도 분명히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인력풀 제도는 반드시 그렇죠. 갖춰줘야 된다. 당장 갖춰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제 전체적인 평은 이런 거더라고요. 청와대에서 나온 말이에요. 대통령이 부산에서 올라온 지역 정치 세력으로 차별을 겪었고 비서울대 출신으로 주류 사회의 견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주로 정말 주요 핵심 요직에 자기들 라인 안 치잖아요. 그렇죠. TK 중심으로 한 뭐 특정 지역, 네. 특정 학교. 더군다나 사정기관 뭐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좀 편중됐던 그런 인사들이 좀 좋아진 측면이 있고 확실히 이건 공감력이라는 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비주류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야권일 때는 호남을 중심으로 한 견고한 세력 밖에 국회의원도 거의 없는 영남 쪽 출신이다 보면 그 야당 내에서도 비주류가 되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고요. 그러니까 그 비주류가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주류 세력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런 서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를 탕평이란 말이 영정조 시대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 됐었잖아요. 이 탕평이란 말이 이제 나중에 뭐 협치랑 연결이 되는데 그 이야기는 이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가 일단 기본적으로 통계로만 봐도 잘하고 있다. 예, 여기 굉장히 이제 잘하고 있고 여성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각에다가 여성을 30% 할당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당장은 아니에요. 공약 자체가 임기 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장관급들만 포함하면은 16명 중에 4명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25%, 4분의 1이 지금 4명인데 아직 인선이 안 된 게 보건복지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리고 이번에 신설되는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그래서 2명 정도만 기용하면 30%가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건 이 수준도 역대 정권에 비해서 엄청 많은 게 기억들 나실지 모르겠지만 박근혜는요. 초창기 때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여성부 장관과 함께 2명이 딱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그 윤진숙이 그만두게 되니까 당연직인 여성부 장관을 이제 남자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당연직인 그 자리만 빼고는 다 남자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호남은 딱 한 명이었죠. 참고로 알아두세요. 저분은 호남에 대해서 막 외워야지. 아니 억울함이 막 배어 있는 사람이야. 호남 이야기만 하면 그렇게. 그리고 여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게 좀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아 씨발 내가 좀 열받는데 아니 그 욕부터 시작하면 어떡해요? 아니 그 노무현 정부에 저희가 정부 때 우리가 노조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노조 규약에 늘만큼 광범위하게 사회가 발달돼 있었어요. 인식도.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하고 싸울 때 지방자치단체도 과장급을 30% 여성으로 진급시켜라. 그리고 공무원 노조도 30% 여성 간부 의무 할당제. 이게 범사회적으로 만연했었단 말이에요. 10년도 훨씬 전에. 예. 그런데 이명박이 개노무 새끼하고 박근혜 이 나쁜 사람이 이거를 개무시해버린 거라고. 만약에 그때 이거를 유지 발전시켰더라면 지금 제가 얘기하건데 국회의원 50% 난 여성으로 의무 할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성 인구가 더 많아요. 남자보다. 근데 다 남자냐고 국회의원이. 그렇게 막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30%를 다시 부활한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건데 장차관급까지 자리를 배정하면 아까 권 PD도 얘기했지만 30% 정도 넘죠, 이제. 넘을 것 같다라는 예측해서 성도 이제 이렇게 균형 있게 다뤘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 분배, 성 분배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지금 높게 평가받고 있다. 그러니까 90% 나오는 거야. 네. 28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갔잖아요. 그렇죠. 오늘이 15일이니까요. 13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 사이에 모든 장관들은 다 이제 일단 내정하겠다, 인선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방송하는 오늘과 어제가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를 했는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 흐름을 좀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부겸, 김영춘 이분들은 통과됐어요. 그냥 뭐 별 잡음 없이 청문회 끝나고 몇 시간 만에 통과시켰어요. 지금 그 도정환 후보하고 오늘 청문회 했던 김현미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잡음이 있을 수 있는데 김부겸, 김명춘은 아마 그쪽에서도 그렇게 큰 거부감 없는 칭찬도 후보들이라고 나왔어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이라고 하면 요구고 응원이라면 응원인데 지금 김상조 후보자로 임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28일 날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을 데리고 미국을 가야 됩니다. 처음으로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이제 그 일정이에요. 첫 네. 외국 순방이죠. 근데 지금 야3당, 그러니까 원내 야3당은 강경화는 전체 반대.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김상조, 강경화, 김희수 다 반대. 요거거든요. 자유한국당 거의 다 반대잖아요. 새끼들 거. 애들이 이제 그걸로 끝이었어. 그러니까 많이 참은 거 애들. 누가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 걔가 똥을 참지. 아 실제로 시골에 가보면요. 똥개들이 어린 아이들 똥이나 이렇게 잘 먹어요. 왜 제주도에 똥든지 있는 것처럼 영양분 많대요. 그래서 똥개라고 한 거죠. 네, 그렇지. 식사하시는 분들 죄송한 거예요. 원래 그런 성향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이 사람들 쪽에서는 뭐 협치 안 할 거냐. 자기들 협치를 내세웠어요. 막 피켓 들고 지금 청문회 하면은 자기들 노트북 앞에다가 다 이렇게 팻말 붙이고 있잖아요. 야당 무시. 아, 그거 정말 싸가지 없더라. 그게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싸움을 야당이 여당만 하다 보니까 싸울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한테 지탄받는 거고 야당이 싸울 줄 모르는 거야. 여당만 지난 9년 동안 해보고 부패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국민의 뜻인지를 읽지를 못하는 거야. 무조건 반대. 그리고 그게 지금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편말을 붙이고 집단 행동을 했잖아요. 국회에서.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화가 얼마나 났냐면 정말 그 박근혜보다도 더 나쁜 새끼다. 저 새끼들. 지금 이가 얼마나 된 줄 아세요? 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가 이제 한 달 지났어요.
그러면 다른 의원들은 다 내보내더라도 아니 인준을 해주더라도 장관 후보들은 인준을 해주더라도 몇몇 타겟을 잡아서 이렇게 전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네들은 무조건 반대. 그리고 뭐 무슨 쟁점도 없었는데 피켓 붙이고 시위해. 대통령이 왔는데 건방진 새끼들 쳐다보지도 않아. 또 대통령이 초대했는데 안 가. 박근혜 같은 또라이가 초대를 해도 갔어. 아, 갔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뿌리로 한번 가봐야 돼요. 왜 뿌리로 가봐야 되냐면은 협치란 말이요. 지금 자유한국당한테 협치는 뭐냐면은 얘들 그냥 범죄자들이야. 기본적으로. 그렇죠. 기본적으로 범죄. 그런데 여소야대 전국이고 하다 보니 우리가 서로 도와가면서 하자라고 이쪽에서 사실상 좀 덕담에 가까워. 너희들도 같이 할게? 라고 덕담에 가까운데 설사 거기에 자기들을 끼워주지 않는다. 지들이 말하는 협치. 그러니까 자기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다. 김상조를 임명하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협치를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치적 대상으로서 타협의 대상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하면은 찍설만 그냥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살인자들이 상갓집에 와가지고 밥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인 상갓집에 와가지고 밥 달라고 하는 거라. 맞아요. 얘네들은 협치를 자기들이 그 주둥아리로 할 말이 없다고요. 자격이 없다고. 근데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나라를 이렇게 절단 내놓은 자기 범인들이 거기 나서가지고 우리랑 협치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두 번째,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망쳐놓은 경제개혁의 핵심 인물이에요. 정권을 뺏겼다라고 하는 거는 국정 철학이 바뀌는 거잖아요. 바뀐 대통령 정권에 의해서. 그것의 핵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청문회 해봤더니 반전이었어. 오히려 미담만 나왔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놓고 김상조는 부적격인데 부적격이라고 우리가 말했는데 임명했다고 지금 저지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아, 이거는 정권 바뀐 것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 되면은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농담처럼 하는 말이 아니라 최소 몇 개월이라도 6개월이라도 우리는 죄인이니까 다 알아서 하세요. 요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한 달도 되기 전에 계속 딴지 걷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버티는 거냐. 저는 있잖아요.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의 의도를 보이콧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바보 새끼들.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정말 혼나야 돼요. 국민들한테 더 혼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권 PD가 얘기한 그 여러 가지의 종류를 지키기 위해서 얘들은 보이콧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상 국회는 보이콧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인선이 빠르게 끝나면요.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 알고 계세요? 무엇을 할까요? 인선 끝나면. 다음에 뭐 하죠? 적폐청산이잖아요. 이거는 ABC예요. 그다음에 4대강 조사 지시 내렸죠. 세월호 진실 특조위 다 밝혀야 되겠죠. 그다음에 최순실 재산 추적하고 있죠. 그다음에 각종 언론개혁, 재벌개혁 지금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노동개혁.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 못하게 막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 맞죠? 핵심이. 그다음에 더 궁극적인 목적이 얘들이 왜 보이콧을 하는지 아세요? 이게 박근혜 형량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거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협상을 해본 사람들이 이게 알아요. 얘네들이 계속 딴지를 거는 거야. 지금부터. 한 6개월 최대한 얘네들은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이 미칠 때까지 인선을 안 하고 계속 미룰 거야. 무조건 싫다고 할 거라고. 무조건 아니다. 이 이유가 바로 제가 나열한 것들을 못하게 막으려는 목적인 것이고 왜 그러냐면 내년에 지방선거 들어가면요. 무슨 소리인지 몇 개월 전에는 이 개혁 못합니다. 그러면 최대한 지금 자유한국당은 뒤로 딜레이를 시켜서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고 나서 협상 테이블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암묵적 협상 테이블. 일리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4대강 조사는 어느 수준까지, 최순실의 재산은 어디까지, 언론개혁은 어디까지, 재벌개혁은 어디까지, 세월호 진술은 어디까지 밝힐 것이냐, 박근혜 형량은 얼마를 매길 것이냐, 랑을 퉁쳐서 지금 협상을 하려고 이 새끼들이 국민을 완전히 개무시하고 지금 보이콧을 하고 있다. 사실상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근데 뭐 박근혜 형량 문제는 이제 사법부의 문제니까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극단적인 정치적 네, 행위로 네, 간다면 가능하다. 예. 그런데 지금 28일 날 강경화 후보자가 대통령하고 지금 동반을 해야 돼요. 근데 뭐 협치 무시 뭐 불법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은 국회에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뭔가 굉장히 착각을 했는데 박근혜 이명박을 거치면서 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데려다가 장관시켜달라고 하니까 착각을 했는데 일단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이유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입니다. 기본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TV 중계도 해요. 국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국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인사청문회예요. 근데 인사청문회를 해가지고 이게 필수적인 게 아니에요. 일단 필수적인 건 뭐냐면은 인사청문회 관련해가지고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이렇게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청문 보고서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을 청문회 했더니 장관으로 적합하더라 안 하더라 이것만 판단해 주면 돼요. 그거를 이 사람들 어떻게 써먹고 있냐면 청문 보고서를 내서 반대를 하건 청문 보고서를 안 만들건 간에 장관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적격이라고 하면 부적격인 거야 이렇게 딴지를 걸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법은 어떻게 돼 있느냐? 대통령이 임명하면 끝이에요. 네, 국회 동의가 필요가 네. 없죠. 참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를 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한다고 하는 것이 불법 행위가 아닌데 지금 마치 얘네들은 불법인 것처럼 몰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생중계와 언론 등을 통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그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을 국민은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국민은 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아, 저놈 안 되겠다 진짜. 이렇게 되면 임명권자 대통령이 이 여론을 면밀히 보고 있다가 아, 저 사람 안 되겠구나.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됐을 때 임명 철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명은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잔치집에 먹을 거 없다고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여당만 해봐가지고 이 싸움의 기술을 모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의혹만 계속 부풀렸지 실제 내막에 들어가면 떡이 없나 먹을 게 한 방이 없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론을 끌지를 못하고 네,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사실 지지자들은 동요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박수치고 지지를 오히려 하고 있죠. 올랐잖아요. 네. 80몇 프로 떨어졌다가 88, 9%까지 지금 올라가 버린 상황이 돼서 사실은 지금 이 청문회 관련해서는 모두 면죄부를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할 명목이 없어요. 이거는 개인의 이익권 챙기기 제가 아까 말했던 나열했던 것들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그냥 보고서만 내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적격이다 부적격이다. 그런데 아예 안 해줘요. 안 해줘. 보고서도 안 해주고 아예 청문회장도 안 와버려. 그리고 난 더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지들이 쌓아놓은 똥 문재인 대통령이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맞아요. 말하면. 네. 그러면 똥 같이 한번 치자라고 했으면 초대했으면 와서 인사도 하고 적당하게 인사청문회도 그러면 협상할 수 있어요. 우도 명분이 있으니까 이 사람 한 명만 떨어뜨려 주쇼. 뭐 정치란 게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것도 안 해. 무조건 반대. 얘들이 닭대가리라 그래요. 이건 조사버려야 됩니다. 닭대가리라 그래. 기억력 정말 꽝인 3초 이상 기억 못하는 촛불이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던 이 시절이 벌써 몇 개월 지났다고 까먹은 거예요. 다시 모여서 정당 해산을 외쳐야겠네요. 그래서 청년들이 움직임이 있죠. 예, 청년들이 지금 국회 앞에서 지금 촛불을 기획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거기 또 같이 기성세대들도 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면 추경 예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건데요. 아, 참, 난 이 추경 때 할 얘기 많은데 어쨌든 이 젊은이들의 촛불 시위를 우리 국민들이 기성세대들이 지켜보고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개벌을 못 고칩니다, 이거. 뭐 임명을 강행하는 게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난 뭐 죄를 지은 것처럼. 죄를 지은 것처럼 하고 있는데 사실 인사청문회는 하고 있는 나라가 세 나라밖에 없어요. 맞아요. 한국, 미국, 필리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청문회를 도입을 한 거는 미국에서 이제 벤치마킹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온 건데요.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인사청문회를 하면 전원이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고 낙마 비율은 2% 미만이니까 맞아요. 거의 통과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랑 약간 다른 거는 사전 검증이 6개월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문회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려면 6개월의 사전 검증 절차가 완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낙마 비율은 적은 거는 확실히 해요. 근데 그 미국과 이제 비교를 잘 하셨는데 저는 진짜 여야를 떠나서요. 정말 우리 애청자분들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한테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본인이 고위직이 하고 싶으면 제발 불법하지 마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면 에리트라는 말은요. 미국에서 에리트라는 말은 법과 사회적 의무를 다 하는 사람들을 에리트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지만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새끼, 돈 많이 번 새끼, 성공한 새끼를 에리트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를 에리트라고 보지 않아요. 보편적 상식에 준하는 준법적 행동, 그다음에 사회 책임 이런 것들을 전부 이수할 때 그럴 때만 에리트라고 불러주는 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문회에 올라가도 사상특검증 이외에 몇 개 불법적인 건 빼고는 다 통과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득권들이 여야를 떠나서 저도 이제 반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권 PD도 반성을 하고 유당 취업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준법 정신의 내가 그런 적 있나? 팀이성 이런 것을 좀 제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공무원이 되겠다고 한다면
또는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했던 인력풀 제도가 가동돼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예. 내로남불은 이런 거잖아요. 걔네들은 이보다 훨씬 더 심한 사람들 청문회에 내놓고 그래서 정말 부적격으로 보이는 사람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병역 기피, 다운계약서, 세금 탈루, 아파트 취득세 탈루, 속도 위반, 과태료, 건강보험료 회피, 복지장학금 부당 수령 논란, 부동산 투기, 연구 영역 정관 내용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것들이 걸려 있어도 야당이 반대를 해. 그 여론조사 같은 걸 하면 막 이건 부적격하다고 또 여론조사가 나와요. 지금 현재는 그런 경우가 아니거든요. 저 정도면 괜찮아. 맞아요. 자유한국당 정도에 비하면 정말 아주 거의 선비 가까우신 분이네.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도 본인의 지지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율만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말한 제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건데요. 자기들이 청문회를 요구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렇죠.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을 거치면서 청문회라는 거를 자기들이 먼저 했던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어서 그래 니들 얼마나 잘하나 보자 했더니 정말 쓰레기 더미를 그냥 던져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되면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갖고 이런 게 돼야 되잖아요. 국민 여론을 어떻게 알아요? 투표해야 되나? 여론조사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김상조건, 강경화건, 김희수건 괜찮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새누리당 쪽에서 여론조사가 다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새누리당이 아니죠. 자유한국당이 언제 바뀔까 우리 나 미치겠어 그것 그러니까. 때문에. 아니 새누리당을 불러야 돼. 그냥 다시 되돌아가면 돼. 다시 되돌아가면 돼. 이게 이번 청문회는요. 예전에 야당 청문회,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 청문회는 굉장히 수준이 높았었어요. 청문회가. 그러니까 팩트 중심으로 접근을 해서 열어 떨어뜨렸잖아요. 한번 잘 되새겨 보세요. 그러니까 네 편 내 편을 떠나서. 근데 지금 야당들은요. 공부를 안 해, 개새끼들이. 그러니까 어떤 게 팩트고 어떤 게 의혹인 거를 구분시켜야 된다니까. 근데 의혹과 팩트를 구분을 못해 지금 야당이. 그리고 의혹만 막 던져서 의혹만 던져서 마치 저 사람이 저게 사실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조선일보가 부안해동해서 글 써주고 글절시켜서 사실인 것처럼 하지만 국민이 속지 않는다니까. 진짜 국민을 아직도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나 봐. 자유한국당은 이거 큰일 납니다. 이러다가 자기들 국회의원직 상실할 수도 있어요. 국민들이 직접 내년 6월 달에 직접 민주주의 하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쟤들 쓸모없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보 새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혹 100개보다요. 팩트 하나가 강하거든요. 그러면 후보를 낙마시키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옛날 야당들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했나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의혹을 다 빼고 팩트 한두 개로 싸웠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하신 대로 우리 마단님 말하신 대로 전부 그냥 의혹만 던져. 그러고 국민들이 찾아봤더니 별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얘기하라는 거야, 그럼. 그러고 나서 무조건 보이콧. 그러면 국민들이 예전 같으면 저 문재인 나쁜 새끼네 이렇게 할 거란 말이지. 근데 그 시대를 넘어버렸잖아. 근데 오히려 지지율이 높아가 버려. 난 그 이야기를 황당한 거라고.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예전에 새누리당 찍었던 사람들도 그래도 니들보다 낫다 이런 거예요. 그거지 정서가. 그러니까 자기들은 진짜로 왜 이렇게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였는데 상대방한테는 완전히 신상이긴 한데 조금 흠집이 그것도 지들이 낸 거야 흠집을. 그 흠집이 난 거를 놓고 저거 안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는 그들은 자격이 없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엄청 멍청한 새끼들이 아까 곰피디가 얘기한 대로 한 6개월은 좀 한 것 보고 있다가 그렇지. 6개월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새끼 문재인 너 똑바로 해 하면서 들고 일어나면 또 봐준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임기가 지금 한 달 이제 지났단 말이야. 한 달 지나기 전부터 발목 잡고 이거는 정말 있잖아요. 정말 불쾌하고 국민을 아직도 무시하는 처사다. 근데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SNS 같은 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팩트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럼. 발목을 잡는 게 예전처럼 쉽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솔직히 전 그게 가장 지금 자유한국당의 큰 문제다. 그러니까 역대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동의를 못 받았던 후보자가 34명이래요. 그렇죠. 그중에 31명이 임명됐어요. 떨어진 사람 3명밖에 없어. 이 대부분은 다 이명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일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던 일이긴 한데 굉장히 소수의 작은 거죠.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했던 네. 경우요. 박근혜 때 9명, 이명박 때 11명, 노무현 정권 때 3명입니다. 거의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나죠. 새누리당의 정용기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90% 지지율이 정상인 사회인가 이렇게
고맙다 야. 89%였는데 90%라고 이야기를 했네. 이 이야기를 왜 하는 줄 알아요? 사회가 전체주의적이고 공산주의적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이.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 졸라 억울한 거야. 보통 그런 거잖아요. 얘네들이 그 자유한국당 부류 애들이 우리 쪽을 욕하기 위해서 북한을 갖다 끌어다 대면서 그쪽에 투표 같은 걸 하게 되면 지지율이 90% 나온다. 뭐 이런 식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90% 지지율이 나오는 이유를 지들만 몰라. 그래서 지금 달린 댓글들이 다 그거잖아요. 다 니들 때문이라고. 맞아요. 네. 니들 때문에. 부끄러운 줄도 니들이 몰라요. 엇보여. 부끄러운 줄도 몰라. 지금 100석이 넘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0%가 안 나와요. 여론조사마다. 7%, 8% 이런다고. 오죽했으면 정의당에 지금 대표 출마한 이정미 의원이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여당을 제외하고 야당들은 의석이랑 상관없이 같은 지지율의 시대를 살고 있다. 정의당 입장에서 엄청 고무되지 지금. 그렇지. 가성비 최고야.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100석이 넘는 정당하고요. 6석 정당의 지지율이 똑같아. 아니, 정의당 나왔으니까 얘기 좀 합시다. 네. 이럴 때 좀 협치를 강하게 붙어서 지지율을 쫙 10%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제1야당 지지율을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좀 안타까워요. 아니에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새가 약해서 지금 잘 안 먹혀서 그렇지. 그분들 열심히 협치하고 있습니다. 아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 얘기 아. 뭐냐면 더 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언론 플레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상으로 그럼 2대 3으로 이제 패가 갈라지게 되는 거지. 이렇게 여론조사상으로 지지율이 한 15% 나와. 그럼 제1야당인 거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 지방선거에 정의당 확 밀어준단 말이야. 특히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요. 거의 문재인 빠스 수준으로 열심히 하십니다. 그렇지. 아, 정말 정용기 같은 사람들의 이 말은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얼마나 부러울까요? 정치인들은 지금의 이 지지율이 미래에도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아마도. 그런데 얼마나 정치인들은 부럽겠어요. 이 정도 지지율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굉장히 질투심도 나겠죠. 평소에 제가 무시했는데 대통령이 되더만. 그러니까 오찬에도 참석 안 했잖아요. 건방지게. 나 그거 굉장히 상처됐어요. 이 사람이 했던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고혈압으로 돌아가시게 하려고 지금. 문 대통령이 말하면 진리요 길이고 인사를 발표하면 청산 대상도 천사표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 일부 지지층들이 정말로 행패, 테러 수준의 행동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을 하면 쇼통을 하면 소통을 쇼로 한다는 뜻이에요. 쇼통을 하면 이분들은 정말 무조건적으로 열광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얘기를 하면 그것이 곧 진리요 길이고 본인들의 행동 강령인 것처럼 행동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분들의 비정상적인 지지에 기반해서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불행이다. 사회적 독재다. 지지 세력만 보지 말고 대한민국을 이만큼 오게까지 했던 애국 세력들의 충정을 잘 헤아려주기 바란다. 90% 육박하는 지지도를 연일 보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상인 사회인가? 정치인에 대해 90% 지지도가 나온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벌써 건강하지 못한 사회의 반증이다. 그러니까 이 좀 황당한 새끼인데 골 때린 새끼지. 나 진짜 내가 방송 끝나기 전에 이런 놈들 짱돌로 진짜 한번 조사버리고 싶어. 아 진짜로. 근데 그리고 가. 진짜 시원하게 한번 조사버렸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애국이란 말을 한번 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을 지금 우리 권 PD가 읽었는데 이 새끼들의 애국과 90% 국민의 애국은 다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애국의 범위를 공포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저기 봉제 공장에 미싱사부터 전쟁터에 나가서 적과 싸우다 죽은 자까지 그렇지. 광범위하게 열어놨단 말이에요. 애국자라는 말을. 그러면 지금 이 새끼는 90%의 시민이 이게 지금 나 진짜 열났네. 지금 제가 우리 방송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감성사회라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마담님 얘기했잖아요. 마차님이 얘기했듯이 지금은 팩트에 틀리질 않아요. 이게 스마트폰의 사용자가 70%에 입박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금방 거짓말이 뽀록나요. 그래서 대통령이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선동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은 국민의 90% 마음을 얻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하물며 노동계까지 저의 마음까지 사갔잖아요, 지금. 노동계까지. 그죠? 이렇게까지 사람의 마음을 사갔다면 그건 곧 진리인 거 맞아. 그걸 비아냥해서 거리는 않은 거야. 다음에 이 인기가 끝나면 나도 문재인처럼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까라고 배워야 할 정치 몰입애들이 질투가 나서 맞아요. 그냥 질투. 네, 문재인만 씹는 거야. 그리고 그 문재인 씹다 못해. 그 지지자까지 씹어. 그 지지자가 국민의 90%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분들의 비정상적인 지지에 기반해서 잘하면 100% 나올 수 있는 거야.
비정상적인 지지가 아니라고요. 근데 사실 비정상적인 지지가 나온 그 시작을 생각해 보면 얘네들 때문이잖아요. 워낙에 나라를 망가뜨려 놓으니까 비교가 되니까 네. 금세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자기들이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불과 몇 개월 전을 기억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에 포함되지 않는 자기 같은 사람들의 애국 충정도 잘 헤아려 주기 위해서 점심을 같이 하자고 했는데 안 한다고 안 했잖아요. 왔잖아. 그럼 뭐 더 어떻게 해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적폐 청산 대상이라는 말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얘네들은 사실 법과 원칙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못 죽이는 거지. 옛날 같으면 다 얘들 참수당했을 일이잖아. 참수였죠. 네, 맞아. 조선시대는 다 죽였죠. 그러면 찍소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 자체가 자기들 반성을 한 번도 없었잖아 지금까지. 사과도 없었죠 국민한테. 맞아요. 사과도 없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남이 잘 되는 꼴은 못 본 상태로 아 그러고 보니까 싸움을 하고 있는 열받네. 거예요. 이 새끼들 사과도 안 하고 당면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두 개로 찢어서 내 책임 아니다 이렇게 하고 새누리당 한 명 앉혀놓고 그 새끼들 책임이다 이렇게 떠밀고 있잖아. 이런 곰돌이. 개새끼들 진짜. 아 진짜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닭대가리인 건 맞고요. 넘어가시죠. 뭐 계속 하니까 또 혈압 올라오네. 씨. 아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아까 6개월은 너무 하더라도 3개월이라도 좀 자식들아 예. 좀 밀어줘봐라. 아 양심도 없는 새끼.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자유한국당이 방송 장악 저지 투쟁을 한답니다. 예, 그래서 14일 날, 그러니까 방송하는 오늘 말고 어제 방송 장악 저지 투쟁이라는 걸 꾸렸어요. 네,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10년에 걸쳐서 방송 자체를 완전 쓰레기장 만들어놨잖아요. 네. 언론에는 권력이 개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최소한 법이 보장해주는 범위 내에서 사람만 임명해. 사람 임명하는 거야. 결이 비슷한 사람 임명할 수 있다고 치지만 거기에 개입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단적으로 기억나는 게 지금 MBC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정현이 KBS 전화해가지고 했던 그런 것들 기억나시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방송 장악 전체를 KBS, MBC, EBS 다 정표는 원래 걔네들 빨아주는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방송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로 나라를 말아간 먹었던 애들이 지금 현재 이제 방송 개혁 이야기가 나오니까 화들짝 놀래가지고 방송 장악 저지 투쟁이라는 걸 꾸렸습니다. 정권이 지금 바뀌면서 KBS하고 MBC 내부적으로 굉장히 격한 투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날마다 나와가지고 타상퇴진하라고 외치고 그중에 한 사람은 아예 대기발령 나고 지금 내부적으로 전쟁 났어요. 근데 김장겸 같은 경우는 올 초에 3년째 임기에 딱 앉혔고요. 박문진 통해가지고 앉았고 KBS 같은 경우도 지금 두 회사 사장들 다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물러나지. 그런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안 되겠다.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저는 장악되어 있는 그 장악돼서 임명된 그 수뇌부 이 사람들이 물러나면 진짜로 공영방송 될까봐 방저투 방송 장악 저지 투쟁이라는 걸 꾸몄는데 제가 볼 때 얘네들은 KBS고 뭐 SBS 관심 없어요. MBC 네 박문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밖에 더 있어요 얘네들이 무슨 뭐 방송이 철학이 있고 얘네들이 무슨 국정 운영 철학이 있습니까? 오로지 사익만을 위해서 정치하는 놈들인데. 그러니까 KBS에서 지금 보면은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했는데요. 참여자가 3,292명인데 그중에 규모가 엄청나네요. 88%가 고대형 사장 사퇴해야 된다고 직원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88%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낮습니다만 비슷하죠 결이. 근데 예전에요 저희 공무원 노조가 무식한 국과장들 책상 뺀 적이 있거든요. 이거 사장 자리 책상 빼버려야 돼요 노조에서. 예, 못 앉지. 그러니까 아니, 실제로 빼야 됩니다. 이게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요. 저 깡패 회사는요. 아니 깡패가 아니에요. 회사는 회사 사장 게 아니에요. 공용입니다. 공용. 그러니까 이게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임명한 공무원인데 당연히 그렇죠. 이게 KBS건 MBC건요 진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언론 장악 방지법이라는 거를 지금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 쪽 편들어줘 이쪽 편들어줘가 아니고 니들은 언론 역할만 해라. 권력은 개입하지 않게끔 해주겠다. 요거거든요. KBS만 해도 지금 88%면요. 전 KBS의 모든 그 조직원들이 고대형이 엄청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장이면 정말 출근하기 싫을 것 같은데. 그럼. 나 같으면 그 여론조사 봤으면은 정말로 저기 청계천에 가서 컵밥 지고 죽는다. KBS, MBC, SBS 우리 기자 그리고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들한테 제가 되새김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작년 촛불 때 쫓겨나셨죠, 그죠? 공영방송 쫓겨났습니다. JTBC밖에 못했습니다. 맞아요. 그걸 기억하세요. 당신들 언론고시 합격해가지고 의시되고 KBS, MBC, SBS 배지 달고 다니는 거 이제 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회적 역할을 해야 돼요. 바로 썩은 부패한 낙하산 인사들을
축출해내야 돼 자체적으로. 그리고 자체적으로 개혁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아까 우리 권 PD가 얘기한 누구도 개입을 못하게 만들어놔야 돼 스스로가. 근데 지금 이 방송 장악 저지 투쟁 위원회 여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소속 의원들이 되게 웃겨요. 조선일보 출신의 강효상 의원, 심재철 국회 부의장, 그리고 박대출. 아직도 재철이는 국회의원인가? 그리고 심지어 강효상이 그 조선일보 강효상이 위원장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 민경욱까지. 뻑 갔다 내가 민경욱 때문에. 그때 그 미래창조가 2차관 김용수 방통위원회 상임위원을 갖다 놨잖아요. 그거 알바끼는 걸 뺐잖아. 문재인 대통령이 몫이었다고요 그 자리가. 그 황교안 임명해 버린 거야. 그걸 차관으로 갖다 놨더니 그것도 일단 문제 삼았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의 홍익표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 MBC 사장 박문진 이사장 사퇴해라 이렇게 어떤 발언을 한 것이고요. 이 두 가지 정도를 문제 삼아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방송 장악하려고 한다 화들짝 놀래가지고 조선일보 출신 강효상이를 위원장으로 한 아까 말한 그 심재철, 박대출, 뭐 민경욱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방송 장악 저지 투쟁위원회라는 걸 꾸미고 있다고 하니까 정작 김용수는 화를 안 내고 있네요. 아니 김용수는 이제 문재인 사람 된 거예요. 그렇지. 완전 만족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이 와서 그런지 이 방송의 폐악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제 과거로 치부하고 있는데 우리 방송도 거의 2년 동안 1등만 했던 이유가 이 새끼들이 망가져서 그런 거 아니야, 솔직히? 난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권 PD 생각은 다를 수 있으나 전문가니까. 근데 이 공영방송이 제대로 했으면요. 우리가 2년간 1등 못했어요. 그 세월호 전국에서. 한국이 가장 빠른 속도로 팟캐스트가 성장을 했죠. 그렇죠. 바로 덕분에. 이 새끼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땐 이게 국민들은 지금 90% 힘을 몰아준 이유는요. 최대한 재벌개혁, 언론개혁,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코미디가 있습니다. 방송 장악 저지 투쟁위원회라는 거 꾸렸다 그랬잖아요. 얘들은 정권이 권력이 방송을 장악하는 걸 반대하는 거잖아요. 언론 장악 방지법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저기 그 현장 투쟁하면 지지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요. 아, 정말 개쓰레기 같은 새끼. 쓰레기들 얼굴도 한번 더 보고 투쟁 의지도 좀 고취시키면서 썼을 분이에요. 그런데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이게 허겁지겁 빨리 지금 인선하고 당장 지금 적폐청산 촛불 계승했다는 정부라고 스스로 했잖아요. 그럼 촛불의 정신은 적폐청산이거든요. 그 적폐청산의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아직 인선이 안 돼서 걸지를 못해. 이런 상태에서 급하게 막 하다 보니까 어쨌든 좀 잡음은 좀 있으나 앞으로도 분명히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인력풀 제도는 반드시 그렇죠. 갖춰줘야 된다. 당장 갖춰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전체적인 평은 이런 거더라고요. 청와대에서 나온 말이에요. 대통령이 부산에서 올라온 지역 정치 세력으로 차별을 겪었고 비서울대 출신으로 주류 사회의 견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주로 정말 주요 핵심 요직에 자기들 라인 안 치잖아요. 그렇죠. TK 중심으로 한 뭐 특정 지역, 네. 특정 학교. 더군다나 사정기관 뭐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좀 편중됐던 그런 인사들이 좀 좋아진 측면이 있고 확실히 이건 공감력이라는 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비주류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야권일 때는 호남을 중심으로 한 견고한 세력 밖에 국회의원도 거의 없는 영남 쪽 출신이다 보면 그 야당 내에서도 비주류가 되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고요. 그러니까 그 비주류가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주류 세력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런 서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를 탕평이란 말이 영정조 시대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 됐었잖아요. 이 탕평이란 말이 이제 나중에 뭐 협치랑 연결이 되는데 그 이야기는 이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가 일단 기본적으로 통계로만 봐도 잘하고 있다. 예, 여기 굉장히 이제 잘하고 있고 여성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각에다가 여성을 30% 할당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당장은 아니에요. 공약 자체가 임기 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장관급들만 포함하면은 16명 중에 4명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25%, 4분의 1이 지금 4명인데 아직 인선이 안 된 게 보건복지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리고 이번에 신설되는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그래서 2명 정도만 기용하면 30%가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건 이 수준도 역대 정권에 비해서 엄청 많은 게 기억들 나실지 모르겠지만 박근혜는요. 초창기 때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여성부 장관과 함께 2명이 딱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그 윤진숙이 그만두게 되니까 당연직인 여성부 장관을 이제 남자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당연직인 그 자리만 빼고는 다 남자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호남은 딱 한 명이었죠. 참고로 알아두세요.
저분은 호남에 대해서 막 외워야지. 아니 억울함이 막 배어 있는 사람이야. 호남 이야기만 하면 그렇게. 그리고 여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게 좀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씨발 내가 좀 열받는데 아니 그 욕부터 시작하면 어떡해요? 아니 그 노무현 정부에 저희가 정부 때 우리가 노조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노조 규약에 늘만큼 광범위하게 사회가 발달돼 있었어요. 인식도.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하고 싸울 때 지방자치단체도 과장급을 30% 여성으로 진급시켜라. 그리고 공무원 노조도 30% 여성 간부 의무할당제. 이게 화가 얼마나 났냐면 정말 그 박근혜보다도 더 나쁜 새끼다. 저 새끼들. 지금 이가 얼마나 된 줄 아세요? 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가 인제 한 달 지났어요. 그러면 다른 의원들은 다 내보내더라도 아니 인준을 해주더라도 장관 후보들은 인준을 해주더라도 몇몇 타겟을 잡아서 이렇게 전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네들은 무조건 반대. 그리고 뭐 무슨 쟁점도 없었는데 피켓 붙이고 시위해. 대통령이 왔는데 건방진 새끼들 쳐다보지도 않아. 또 대통령이 초대했는데 안 가. 박근혜 같은 또라이가 초대를 해도 갔어. 갔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뿌리로 한번 가봐야 돼요. 왜 뿌리로 가봐야 되냐면은 협치란 말이요. 지금 자유한국당한테 협치는 뭐냐면은 얘들 그냥 범죄자들이야. 기본적으로. 그렇죠. 기본적으로 범죄자. 그런데 여소야대 전국이고 하다 보니 우리가 서로 도와가면서 하자라고 이쪽에서 사실상 좀 덕담에 가까워. 너희들도 같이 할게? 라고 덕담에 가까운데 설사 거기에 자기들을 끼워주지 않는다. 지들이 말하는 협치. 그러니까 자기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다. 김상조를 임명하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협치를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치적 대상으로서 타협의 대상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하면은 찍설말 그냥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살인자들이 상갓집에 와가지고 밥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인 상갓집에 와가지고 밥 달라고 하는 거라. 맞아요. 얘네들은 협치를 자기들이 그 주둥아리로 할 말이 없다고요. 자격이 없다고. 근데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나라를 이렇게 절단 내놓은 자기 범인들이 거기 나서가지고 우리랑 협치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두 번째,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망쳐놓은 경제개혁의 핵심 인물이에요. 정권을 뺏겼다라고 하는 거는 국정 철학이 바뀌는 거잖아요. 바뀐 대통령 정권에 의해서. 그것의 핵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청문회 해봤더니 반전이었어. 오히려 미담만 나왔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놓고 김상조는 부적격인데 부적격이라고 우리가 말했는데 임명했다고 지금 저지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이거는 정권 바뀐 것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 되면은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농담처럼 하는 말이 아니라 최소 몇 개월이라도 6개월이라도 우리는 죄인이니까 다 알아서 하세요. 요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한 달도 되기 전에 계속 단지 걷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버티는 거냐. 저는 있잖아요.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의 의도를 보이콧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바보 새끼들.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정말 혼나야 돼요. 국민들한테 더 혼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권 PD가 얘기한 그 여러 가지의 종류를 지키기 위해서 얘들은 보이콧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상 국회는 보이콧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인선이 빠르게 끝나면요.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 알고 계세요? 무엇을 할까요? 인선 끝나면. 다음에 뭐 하죠? 적폐청산이잖아요. 이거는 ABC예요. 그다음에 4대강 조사 지시 내렸죠. 세월호 진실 특조위 다 밝혀야 되겠죠. 그다음에 최순실 재산 추적하고 있죠. 그다음에 각종 언론 개혁, 재벌 개혁 지금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노동 개혁. 문재인 정부의 그 장관 인선, 장관급 뭐 또 꼭 장관이 아니라도 차관급도 있고요. 인선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청문회가 한참 진행 중이고 있고 방송은 오늘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청문회도 열렸고요. 현역 의원인 분들은 사실상 뭐 웬만하면 통과되는 분위기더라고요. 따로 다룰 필요도 없을 정도로 뭐 논란거리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그런 분들 그중에 상대적으로 깨끗한 분들을 저는 골랐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경우는 있죠. 국회 내에서 내가 심하게 총대를 메고 이 사람을 까요. 현역 의원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낙마를 했거나 또는 이런 경우도 있죠. 어떻게 해서 장관으로 올라갔거나 서로 굉장히 보기 불편한 거야. 뭐 현역 불패 이런 말이 있긴 한데 사실상 보면 사람의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나서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번 제대로 까줍니다. 그럼 관계는 엄청 불편해지고 그 주무장관과 상임위원이잖아요. 주무장관으로부터 이제 사실상 그런 약간 몫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장관과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현역들은 잘 많이 까는 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강경화 후보가 지금 생각해도 엄청나게 까인 게 맞아요. 그런 측면이 있다. 근데 그 인사를 잠깐만 우리가 짧게 한번 보고 갈게요. 지금 현재
방송은 오늘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그 정무직 임명한 국무총리 장차관급 청와대 수석급 포함하고 해서 총 56명이 됩니다. 언제 이렇게 많아졌지? 여기 이제 차관급 이런 경우 우리가 관심을 상대적으로 좀 적게 갖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한번 보면은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의 지금 2분의 1이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가 17명, 그게 30.4%고요. 충청이 14.2, 호남이 25.0, 영남이 30.4 이렇게 되네요. 인구 비율로만 보면은요, 호남이 영남보다 비율상은 적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게 이제 호남 홀대론으로부터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체적인 숫자는 적지만 인구 대비는 인구가 두 호남이 배, 굉장히 두 배, 많은 두 배. 거죠. 두 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뭐 강원도하고 제주도는 아직 숫자가 없는데 이분들은 워낙에 인구가 작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 전체를 완배하는 수도권과 영남, 충청, 호남권을 이렇게 완배하는 이게 그래서 저는 인사 조각할 때 말이에요. 제일 힘든 게 이런 걸 것 같아요. 고려하는 게 이런 게 있잖아요. 지역도 봐야 돼. 깨끗한지도 봐야 돼.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봐야 돼. 그리고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도 봐야 돼. 그래서 맞아 떨어지는 사람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력 풀을 노무현 정부 때까지 운영됐던 인력 풀 제도를 사실은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MB 때 폐기가 됐죠. 그래서 적어도 사회 주요 인사 플러스 적어도 우리로 말하면 공직사 이러면 3급 이상을 미리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관리를 해서 이런 5대의 비리에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견인하고 그렇게 해서 국가 인력 풀을 지역을 고르게 분배해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지난 9년 동안 패륜 정부, 부패 정부 때문에 그 시스템이 운영이 안 된 겁니다. 붕괴됐다고 해요. 붕괴돼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제가 볼 땐 그래요. 인수위가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겁니다. 정말 더 정밀하게 섬세하게 범사회적으로 만연했었단 말이에요. 10년도 훨씬 전에. 예. 그런데 이명박이 개노무 새끼하고 박근혜 이 나쁜 사람이 이거를 개무시해버린 거라고. 만약에 그때 이거를 유지 발전시켰더라면 지금 제가 얘기하건데 국회의원 50%난 여성으로 의무활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성 인구가 더 많아요. 남자보다. 근데 다 남자냐고 국회의원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30%를 다시 부활한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건데 장차관급까지 자리를 배정하면 아까 권 PD도 얘기했지만 30% 정도 넘죠, 이제. 넘을 것 같다라는 예측해서 성도 이제 이렇게 균형 있게 다뤘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 분배, 성 분배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지금 높게 평가받고 있다. 그러니까 90% 나오는 거야. 네. 28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갔잖아요. 그렇죠. 오늘이 15일이니까요. 13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 사이에 모든 장관들은 다 이제 일단 내정하겠다, 인선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방송하는 오늘과 어제가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를 했는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 흐름을 좀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부겸, 김영춘 이분들은 통과됐어요. 그냥 뭐 별 잡음 없이 청문회 끝나고 몇 시간 만에 통과시켰어요. 지금 그 도종환 후보하고 오늘 청문회 했던 김현미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잡음이 있을 수 있는데 김부겸, 김명춘은 아마 그쪽에서도 그렇게 큰 거부감 없는 칭찬도 후보들이라고 나왔어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이라고는 요구고 의문이라면 의문인데 지금 김상조 후보자로 임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28일 날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을 데리고 미국을 가야 됩니다. 처음으로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이제 그 일정이에요. 첫 네. 애국 순방이죠. 근데 지금 야3당, 그러니까 원내 야3당은 강경화는 전체 반대.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김상조, 강경화, 김희수 다 반대. 요거거든요. 자유한국당 거의 다 반대잖아요. 시작들 거. 애들이 이제 그걸로 끝이었어. 그러니까 많이 참은 거야, 애들. 누가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 걔가 똥을 참지. 실제로 시골에 가보면요. 똥개들이 어린 아이들 똥이나 이렇게 잘 먹어요. 왜 제주도에 똥든지 있는 것처럼 영양분 많대요. 그래서 똥개라고 한 거죠. 네, 그렇지. 식사하시는 분들 죄송하고요. 원래 그런 성향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이 사람들 쪽에서는 뭐 협치 안 할 거냐. 자기들 협치를 내세웠어요. 막 피켓 들고 지금 청문회 하면은 자기들 노트북 앞에다가 다 이렇게 팻말 붙이고 있잖아요. 야당 무시. 그거 정말 싸가지 없더라. 그게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싸움을 야당이 여당만 하다 보니까 싸울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한테 지탄받는 거고 야당이 싸울 줄 모르는 거야. 여당만 지난 9년 동안 해보고 부패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국민의
뜻인지를 읽지를 못하는 거야. 무조건 반대. 그리고 그게 지금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편말을 붙이고 집단 행동을 했잖아요. 국회에서.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 못하게 막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 맞죠? 핵심이. 그다음에 더 궁극적인 목적이 얘들이 왜 보이콧을 하는지 아세요? 이게 박근혜 형량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거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협상을 해본 사람들이 이게 알아요. 얘네들이 계속 딴지를 거는 거야. 지금부터. 한 6개월 최대한 얘네들은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이 미칠 때까지 인선을 안 하고 계속 미룰 거야. 무조건 싫다고 할 거라고. 무조건 아니다. 이 이유가 바로 제가 나열한 것들을 못하게 막으려는 목적인 것이고, 왜 그러냐면 내년에 지방선거 들어가면요. 무슨 소린지 몇 개월 전에는 이 개혁 못합니다. 그러면 최대한 지금 자유한국당은 뒤로 딜레이를 시켜서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고 나서 협상 테이블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암묵적 협상 테이블. 일리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4대강 조사는 어느 수준까지, 최순실의 재산은 어디까지, 언론개혁은 어디까지, 재벌개혁은 어디까지, 세월호 진술은 어디까지 밝힐 것이냐, 박근혜 형량은 얼마를 매길 것이냐 랑을 퉁쳐서 지금 협상을 하려고 이 새끼들이 국민을 완전히 개무시하고 지금 보이콧을 하고 있다. 사실상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근데 뭐 박근혜 형량 문제는 이제 사법부의 문제니까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극단적인 정치적 네, 행위로 네. 간다면 가능하다. 예. 그런데 지금 28일 날 강경화 후보자가 대통령하고 지금 동반을 해야 돼요. 근데 뭐 협치 무시 뭐 불법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은 국회에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뭔가 굉장히 착각을 했는데 박근혜 이명박을 거치면서 하도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데려다가 장관시켜달라고 하니까 착각을 했는데, 일단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이유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입니다. 기본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TV 중계도 해요. 국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국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인사청문회예요. 근데 인사청문회를 해가지고 이게 필수적인 게 아니에요. 일단 필수적인 건 뭐냐면은 인사청문회 관련해가지고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이렇게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청문 보고서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을 청문회 했더니 장관으로 적합하더라 안 하더라 이것만 판단해 주면 돼요. 그거를 이 사람들 어떻게 써먹고 있냐면 청문 보고서를 내서 반대를 하건 청문 보고서를 안 만들건 간에 장관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적격이라고 하면 부적격인 거야 이렇게 딴지를 걸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법은 어떻게 돼 있느냐? 대통령이 임명하면 끝이에요. 네, 국회 동의가 필요가 네. 없죠. 참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를 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한다고 하는 것이 불법 행위가 아닌데 지금 마치 얘네들은 불법인 것처럼 몰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생중계와 언론 등을 통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그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을 국민은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국민은 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저놈 안 되겠다 진짜. 이렇게 되면 임명권자 대통령이 이 여론을 면밀히 보고 있다가 저 사람 안 되겠구나.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됐을 때 임명 철회